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를 잘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제 요 컴퓨터로도 뜨는 걸 좀 보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식사들은 하셨어요? 점심 뭐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여기 민주당 출입하는 여기자 몇 분하고 같이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습니다. 먹고 2시에 있는 라이브 하려고 헐레벌떡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떻게 듣고 계신지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좀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는 왜 화면이 안 뜨지? 한번 아직은 시작 안 했으니까 소리가 지금 노 사운드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또 들릴 거라고 하니까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조금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들린다고. 예, 블루스카이님, 셀리님, 백호님, 장기용님, 조정민님, 전현재님, 하늘땅님, 우람씨님 지금 나오고 들리고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요, 특히 우리 이제 제작진에서 이게 라이브로 과연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밥도 못 먹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린다고 글이 막 엄청 올라오니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이렇게 순조롭게 오늘 고민정TV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희가 오늘 왜 문을 열었냐면요. 그동안에 제가 선거운동을 지역을 숱하게 많이 다니면서 많은 그 유권자들 또 당원들 일반 국민들 많이들 만난 거를 이제 페이스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국회는 그 추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추경 논의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돌입이 됐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본선거가 시작이 되면 저는 또 서울을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 직전까지 전국을 돌면서 많은 민심들을 경청하고 또 왜 이재명 후보가 민주정부 4기를 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하고 다녔던 그 지난 날들을 여러분과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든 못 갈 소냐. 그게 저 울릉도이든 저 땅끝 제주도든 국민들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가서 우리 민주당이 왜 민주정부 4기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겠다라고
10일 동안 이렇게 많은 2,000명의 분들을 만났고 돌아다녔더라고요. 저의 일념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이제 후보는 어제 토론을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직접 이제 국민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지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아닌 나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이런 행보들을 쭉 해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뭘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후보도 몸이 하나다 보니 다 모든 지역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후보님께서 가지 못하시는 만나지 못하는 분들을 조금 더 이제 노력한다면 이 사각지대 없이 그물망이 촘촘하게 짜여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주로 지역에서 요청들이 많았어요. 뭐 강연을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간담회 아니면 같이 플로깅 하자는 요청들도 많고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만남을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났던 분들은 크게 네 군데로 나눴습니다. 청년,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기후. 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청년 단위를 꽤나 여러 지역에서 만났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경주에서 만났던 학생들이었어요. 당시에 위덕대, 경주대, 또 경주에 있는 동국대 학생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청년 일자리나 혹은 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굉장히 절박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의원하고 직접 소통해보는 자리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놀라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 광진 지역에 있는 건국대 학생들을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학생들을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자 되는 분들하고는 계속 소통을 좀 해보려고 뭐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꼭 축사라도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 외에도 꼭 필요한 제도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또 반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경주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소통 창구가 없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경주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물론 그렇고요. 거의 한 8대2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그래서 현재 그 지역 위원장으로 계시는 분께서 앞으로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 혹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청년들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 대선이 정책과 공약이 사라진 선거다. 네거티브만 남았다라는 비판을 기사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러한 기사를 쓰는 의도가 뭘까? 내나 정책과 공약을 아무리 내어 놓아도 기사는 되어지지 않고 그런데 뭔가 말 공방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해선 기사가 엄청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 기사를 접하는 국민들은 맨날 정치가 선거가 정책 얘기는 안 하고 늘 저렇게 말싸움만 하는 곳이다라는 정치 혐오감을 자꾸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어주려면 이 언론이 굉장히 건강해져야 되는데 지금의 환경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약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대량 공급할 때 먼저 우선 배정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19에서 29세 해당되는 분들 계신가요? 그분들에게는 연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남시에서부터 실행을 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이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학생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그 갈증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공공부문에서는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걸 의무화하겠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에서였던 것 같은데 보통 뭐 메이크업도 하고 옷도 사야 되고 그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면접 볼 때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은 면접 몇 번이나 보셨어요? 몇 번이나 보셨으려나? 저는 KBS 입사하기 전까지 되게 많이 봤습니다. 뭐 몇 군데인지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어쨌든 한 10군데는 넘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이제 저기 카메라 테스트에서 떨어진 적도 있었고 근데 시험을 볼 때마다 이게 연습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이제 맨 마지막 시험이었던 KBS에서 입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면접 때 그 알게 모르게 돈이 상당히 쏠쏠하게 많이 나간다. 그래서 요거를 지원해 주는 거를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 했었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공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지급하는 걸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군 장병들 병사 월급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200만 원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의 차이점은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되면 바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며 어떤 디자인을 해서 그게 가능하게 만들 건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빌공짜 일단 한번 질러놓고 보는 그런 공약이 아닌가 하고 의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올라가고 있는 그 수준, 그 속도, 그 병사 월급의 인상 속도, 그 다음에 이 병사들의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모병제를 많이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임기 말쯤에는 장병들의 월급이 한 20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게끔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자금,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제도, 이것도 소득 재산 상관없고 그전에는 보통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적을 경우에만 이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청년 특임 장관을 임명하겠다라는 시스템적인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도 많았던 이재명 캠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고. 그리고 좀 글을 읽어볼까 하는데, 네. 백호님께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꿔야 하는데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선거가 너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그 인식 정도가 굉장히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와 있다. 그리고 기자들을 만나봐도요, 이게 본인들의 기사가 이제 낚시성 기사들만 더 많이 읽히는 구조. 그래서 클릭 수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기사를 자꾸 강요받는 그런 환경에 대한 어려움들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로서 가져야 될 사명감과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회사 쪽에만 그 탓을 돌릴 수만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에스더 님도 화이팅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테락 님은 알리백하고 EU 텍소노미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기후환경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신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만났던 분들은요, 바로 동물입니다. 제가 지금 동물권 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제주도에서 저희가, 거기가 유기견 보호소였죠. 거기를 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좀 흐리기도 했고 춥기도 해서 녀석들이 있는 모습이 괜히 더 막 가슴이 아프고 자꾸 이제 뇌리에
그 남아 있곤 했었는데요. 근데 꽤나 많은 분들이 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반려동물과 함께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장 많았던 건 아무래도 개식용 금지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그 표준수가제 도입,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준수가제 도입이 돼야 의료보험 디자인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지금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믿고 가입해서 큰 수술비가 나왔을 때 그래 보험으로 하면 되지 라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선행되려면 결국은 이 표준수가제가 먼저 정착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본 예절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동물학대 범죄 전담팀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 경기도에 있을 때 그 특사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동물들이 학대에 당하고 있는 어떤 현장을 다른 어떤 곳보다도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이 동물학대 범죄 전담팀,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많은 동물단체 혹은 반려인들께서 굉장히 많이 호응해 주시고 그리고 왠지 이건 진짜 할 것 같다라고 박수를 많이 주셨던 겁니다. 그건 말고도요,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라는 공약도 소확행으로 낸 바가 있었죠. 그 외에 동물보호소라는 이름을 내걸고 사실은 거기에서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그런 신종 펫샵이 사회적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동물보호소와 이 동물 판매업하고 완벽하게 구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동물과 관련해서는 역지사진님, 동물을 학대하는 인간은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입법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간디가 그 얘기를 했죠. 그 나라, 어떤 나라든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위험과 그리고 그 수준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반려동물이 가족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1,500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아동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계속 많이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학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비슷한 구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지난 이후에도 저희가 그 전국을 다니면서 동물 관련 그 단체들, 전문가들 혹은 그냥 일반 반려인들 많이 만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제도로 얼만큼 정착화시키는 겁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도 물론 있지만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그거는 3월 9일 선거가 끝나도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니 함께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반려동물을 키운다 혹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재명 후보의 이런 동물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이 마음을 좀 많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그 지지선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죠. 아유, 그 강아지들의 언어도 알아듣시나 보네요 하면서 비아냥조로 저에게 시비를 그야말로 걸어 오셨는데 저는 되게 의아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동물 가운데 EQ, 즉 서로 공유하고 감성을 나눌 수 있는 이 공감 지수가 제일 높은 게 바로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는 다르죠. 동물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는 다르지만 그 사람과 강아지가 이 교감하는 것은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제인 구달 박사 같은 경우는 침팬지와의 어떤 교감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많이들 인정하고 존중하고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강아지의 언어를 알아들으십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보면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용개는 따로 있다라는 말을 그냥 그 어떤 주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국민의힘 안에 있는 어떤 분께서는
식용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그 가치관이 어떤지를 엿볼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재명 지지, 동물들의 이재명 지지 선언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꽤나 많은 분들이 사진하고 내용을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그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네, 장기용님, 고양이들도 교감 잘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희 지역 사무실에 저희 그 고양이 급식소라고 해야죠. 네, 설치해놨거든요. 그 겨울에는 또 춥기도 하고 또 비둘기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하고의 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로 좀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더니 고양이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비둘기들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마당 한켠에 설치를 해놓기도 했는데요. 고양이들 교감하죠. 아기 판다님, 저 포메 키웁니다. 김정민님, 3년 전 데려온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자, 이런 분들은 이 채팅방 바로 위에 보면 저희가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거기로 딱 들어가셔서 우리 동물들의 사진, 그 다음에 아이의 이름, 그리고 뭐 어떤 사연, 방금 이렇게 써주신 것처럼 뭐 3년 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뭐 이런 사연, 그 다음에 왜 이재명을 지지하는지 요 4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만들어서 다시 본인에게도 보내드리고 이제 제 계정을 통해서도 동물권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릴레이 캠페인으로 계속 내보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링크 꼭 들어가셔서 해주세요. 피아노 vs 탬버린님은 고양이 둘, 댕댕이 둘, 슈가 글라이더 2마리와 지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네, RHJ님은 반려견이 있다고 말씀도 주셨네요. 대장은 학문과 연결되어 있다. 이분은 말티즈 키워요 라고 이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바로 이 구글 링크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의 그 근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동물에 이어서 여성입니다. 여성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제가 딱 그 3040 여성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제주에서 만난 분이세요. 경력을 잇는 여자들이라고 해서 경인녀라고 본인들을 부르시고요. 이 경력 단절이 되어 있지만 다들 한가닥 했던 우리들. 하지만 육아를 함과 동시에 그 사회와 단절되는, 그래서 본인들의 경력을 활용할 수 없는 그 답답함. 하지만 뭔가는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모이신 건데요.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고요. 저는 이분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거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의 어려움이 제 어려움하고 똑같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강해지기도 하죠. 보통 엄마들은 강해집니다. 내 자식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여전히 감수성이 살아있는 또 여성이기도 하죠. 그런 그 여러 가지 감정 그 층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참 복잡하고,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통하는 그게 있습니다. 예, 아이 키우는 여성들끼리 모이면 그래서 밤새는지 모르고 수다를 떨 수 있는 우리들인데, 기왕이면 생산적이게끔 우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이 필요할까, 뭐 이런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주에서도 공하나 협동조합이라고, 여기도 비슷한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여 계시는 곳인데 이분들하고도 한참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팀을 연결을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후로 어떻게 만나셨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게 그래서 연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저 제주에서도 저 광주에서도 다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나누고 또 그 안 좋은 사례들은 서로 이제 경험 공유를 하면 이제 전철을 안 밟아도 되니까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지요. 그래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나면 한번 이런 여성들,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한데 좀 묶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사례가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선거철이라 바빠서 그거를 미처 다 못했는데 향후에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도 이재명 후보의 그 어떤 그 유능함 그리고 추진력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뢰와 또 지지 의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분들 가운데는 당원인 분도 계셨지만 당원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더욱 중요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바로 환경입니다. 요새 뭐 환경에 대한 그 관심들도 되게 높으시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제주도에 있는 이호태우 해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공항 근처여서 오히려 안 가본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아니면 그냥 비행기 시간 조금 애매하게 남아서 잠깐 들렀다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근데 이호태우 해변에 가서 그 쓰레기 줍는 것을 그 지역 청년들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플로깅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 예쁜 제주 바닷가에 유리 조각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특히 이제 큰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산책하기에도 워낙 좋고 집만 나가면 다 산책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이니까. 근데 그 해변에 물론 이제 그 조약돌이 있는 그런 해변이기는 했는데 이 유리병 조각이 말할 수 없이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유리 조각은 처음 봤어요. 거의 돌 반 유리 반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큰 쓰레기는 뭐 스티로폼이나 종이나 이런 쓰레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주워서 그래 치우면은 그래도 깨끗해졌구나를 느꼈는데 이 유리 조각은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공병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바닷가에 버렸거나 뭐 그래서 이제 이게 쓸려 내려오면서 결국은 이 조약돌이 있는 해변가에 돌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깨져서 그런 거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시던데 아름다운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광진에서도 이제 플로깅을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아름다운 제주에서는 별로 쓰레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금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한번 제가 번개를 칠 테니까 제주도로 비행기 타고 내려오세요. 이거는 제가 못하겠고요. 언젠가 한번 제주도에 가서 자 제주도 무슨 해변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플로깅 하겠습니다. 아무나 다 와주세요 하고 제가 한번 공지를 올릴 테니 그때 여러분들 모이셔서 같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기후 환경에 대한 이야기 혹은 청년들 삶에 대한 이야기, 연애에 대한 이야기 등등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한번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밑에 나오고 있는 이 사진이 광진에 있는 청년들하고 같이 저희 동네 골목 건대입구 앞에가 굉장히 이 쓰레기, 특히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 1시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막 손이 막 얼어가지고 이 집게질이 잘 안 될 정도로 추웠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휩쓸고 가면
정말 이게 몰라보게 이게 쫙 달라지더라고요, 거리가. 그리고 그 골목에 계시는 상점 주인분들 혹은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대학생분들도 좀 눈여겨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파란 옷을 입고 움직이고 있는 저희 모습이 왠지 좀 이제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차산 플로깅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저희는 한강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이런 그 유흥가도 같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광진만큼은 골목길을 꼭 깨끗하게 유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이 플로깅을 우리 청년들께서 또 계속 하시겠다고 의지를 나타내 주셔서 계속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 플로깅 한번 지역에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아차산 플로깅을 갔었는데 거기서 플로깅 팀을 만났어요. 어디서 오신 어떤 분들이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동호회처럼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가끔씩 만나가지고 산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이제 플로깅을 한다 하면서 자기들은 이쪽을 했으니까 당신들은 이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사진 찍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플로깅이 하나의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차산에 푸대자루를 그때는 봉지를 갖고 갔었던가?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왔나 보다. 그랬더니요, 산에서 내려오시는 이 분들께서 가방에 있는 쓰레기를 주섬주섬 꺼내서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무 반갑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산에다가 그냥 버리고 오는 분들은 많이 줄긴 했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다 가방에 지금 다 들고 내려오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등산 문화도 많이 바뀌었구나. 하지만 여전히 쓰레기들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은 있어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면서 기후환경도 지키는 이런 일석이조의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요. 어제 이제 토론회를 보면서 아리백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서 저는 그냥 사실 되게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분들은 아리백을 모르실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그 국제적인 캠페인이고요. 우리나라도 이 아리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텔레비전을 안 보고 이제 다른 부엌 쪽에 있었거든요. 소리로만 이렇게 듣고 있었죠. 소리로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리백 어쩌고 했는데 네? 아리백이 뭐라고요? 하는 목소리가 귀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저걸 모르는 건 아니겠지? 왜냐하면 이 기후환경은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냥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거의 다 알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모르는 분이 계실까요? 그 정도의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미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본인들의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부품들까지도 이 아리백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해외에 있는 어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고 기업인들은 이 아리백을 이제 몰아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로도.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함께 동참해 가면서 기후위기를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를 운영해야 되실 분께서 이걸 모르시다니 라는 것에 되게 놀랐습니다. 뭐 다 알 수는 없죠.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대통령 후보로서 아리백을 모르는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무슨 반장 선거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적이었던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말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게 물러서지 않고 어디에 설치할 거냐 했더니 결국은 뭐 수도권에 할 수도 있고 강원 어디? 강원? 영남? 충청도라고 했던가요? 충북이라고 했던가요? 뭐 이쪽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또 했죠. 그래서 지금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는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선거철이니까 한번 던지고 마는 걸로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이 선거 관련된 방송이나 인터뷰를 진행할 때마다 왜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가? 왜 윤석열 후보로는 대통령으로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에 늘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는 즉 국방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은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전문가도 혹은 다른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대체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그 외교의 영역에 상당수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폄훼하고 중국을 폄훼하는 발언이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뜻이고요. 아리백을 모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석상에서 국제회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나가시고 그게 이제 국빈으로 초청받아서 그 나라로만 순방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다자회의,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유엔 총회라든지 그런 다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순방을 나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다자회의에 나가면 아리백, 기후위기 이거는 그냥 무조건 1번 의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마 진짜 많은 공무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놀라움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셔서 더 이상은 놀라고 싶진 않은데 말입니다. 예, 그렇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소하지만 이 소소한 작은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저는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와 광진에서의 플로깅을 진행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다 보니 거의 40분 가까이 시간이 흘렀네요. 봅시다. 네. 까마님께서 아리백에 대해서 경제 및 환경 쪽 국회의원은 다 알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경제 환경이 아닌 곳들도 웬만하면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되게 자주 나오는 그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리고 네, 강나루님께서 추경 더해서 소상공인 살려주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지금 추경 논의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에 예결위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예결위가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월, 화, 수 해서 저희 목표로는 이제 10일 정도에는 추경을 통과시키는 걸로 목표는 세우고 있는데 지금은 뭐 확정된 것이 없어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 없이 이 시기를 좀 지나가실 수 있게끔 저희도 모든 지혜와 또 힘들을 모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님은 제주도 다녀오시고 지방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던데 더 마른 듯 밥 많이 드세요 하셨는데 예, 마르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눈이 되게 마르네요. 눈이 너무 아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건조함이 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네. 성수동에서 강나루님이 성수동에서 구두일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어디시지? 제 성수동에 구두 사러 많이 가는데
예, 제가 보통 운동화도 많이 신는데 그래도 또 이 구두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높은 걸 잘 못 신어요. 제가 발이 좀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또 가봐야 되겠네요. 네. 존슨 폴님은 광진 지역구에 의원님께서 안 보이셔서 너무 아쉬워요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또 억울한 지점이에요. 지난 설 명절 전에, 명절 날에는 뭐 문연대가 아무 데도 없어서, 이제 명절 전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들 다 돌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장을 다 가면서 인사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교회, 또 성당, 또 사찰 이런 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이런 것도 했었고, 아침에 또 그 지하철역 앞에서는 출근 인사를 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하철역도요, 제가 아무리 1시간 동안, 보통은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그렇게 서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대에 못 보신 분들은 그냥 고민정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도 정말 끝이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저로서는 광진에서 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광진 주민들하고 했던 일정에 대한 영상들도 만들어서 올려놓고 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광진 지역구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전국만 다닌 게 아니라 광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 꼭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네, 거리에서 님도 저 동작 갑인데 우리 의원님 못 뵌 것 같아요 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 다닌 분들이 없으실 텐데, 이게 시간대가 잘 안 맞으면은 이게 아무리 간다 해도 이게 마주쳐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상우님은 부산 연제구도 꼭 방문해 달라고요. 광진구만 가시는 건 지역 차별입니다 하셨는데, 일단 광진구 일단 챙기는 그건 상수로 놓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제가 사상을 거쳐서 그때 지하철을 타고 백스코 있는 데까지 갔었죠. 그때 강연이 있어가지고 부산도 갔습니다. 부산도 벌써 몇 번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상우님, 영주손님, 이성민님, 눈팅중님, 그리고 레이첼 유님 등등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인사들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할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시간 동안 한 번쯤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 이게 있구나. 하나 빼먹을 뻔했다. 뭐냐면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강원 태백에서 만났던 간호사 선생님 두 분이신데요. 이분들 연차로는 8년 차고 10년 차 간호사이세요. 근데 나이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년들이시죠. 근데 이제 태백이라는 곳에서 좀 답답함도 있으시다 그래요. 뭔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도 즐길 거리도 없고, 이게 스트레스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이다 보니까 취약 지역일수록 고령자들의 숫자는 더 많은데 서비스를 높이기에는 더 열악한,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는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만났던 이 간호사 청년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선거 다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얼굴 보러 가든지, 아니면 한번 우리 광진구로 오셔서 유세라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든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잘 계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대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들 긴장되고 또
막 일희일비하게 되죠. 지지율이 오르면 좋았다가 내리면 또 침체됐다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본 경험에 의하면 어려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남 탓입니다. 잘 될 때는요, 다 자기 때문에 잘했다 그러죠. 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된 거야. 내가 이만큼 끌어당겨서 이만큼 1% 올라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다 양해가 됩니다.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혹시 저것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그거 했었잖아. 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탓하기 시작하면 그게 정말 안 좋은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민주당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나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선거는 어쨌든 이제 후보자께서 앞에서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힘을 이렇게 쫙 모아드리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끝까지 즐겁고 재미있게 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뭐 그동안에 누굴 만났고 뭐가 중요하고 공약이 어떻고 뭐 어제 토론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채팅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막 자꾸 싸움을 거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 이제 계시는데요.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냥 뭐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겠거니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상대방을 너무 폄훼하거나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면 됩니다. 우리가 즐거우면 되고요. 뭐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 저도 이제 동물들의 지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막 또 국민의힘에서 뭐 또 자꾸 이제 딴죽을 걸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도 막 화가 나고 하는데 그냥 그럴 때일수록 그냥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는 그냥 저는 또 제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그걸 한다고 해서 후보의 그 지지도가 10%가 확 뛰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그냥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면 그러면 그게 결과로 보이겠지라는 생각. 그리고 이제 저한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중에 생기는 상처 혹은 뭐 이런 뭐 분란 이런 게 있더라도 좀 서로 좀 보듬으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고민정 TV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혐오의 정치를 많은 분들이 비난하십니다. 정말 이 멸종해야 될 글쎄요, 정말 없어져야 될 게 바로 그 혐오인데요. 이것을 없애려면 상대를, 적을 증오해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거는 이기고 짐이 있는 싸움판이기 때문에 싸워서라도 이기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치인들은 때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명이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나가기도 하고, 이런 연속인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만큼이라도 이 건강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서로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부당한 공격을 받으면 그걸 좀 같이 엄호도 해주시고, 누가 쓰러져 있으면 부축해서 좀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시고, 그렇게 누구를 탓하기보다 함께 손잡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뺏었네요.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하늘은 되게 맑네요. 제가 있는 여의도 하늘은 맑은데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만큼이라도 맑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유능한 후보 이재명 잘
사방분대에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친구 한 사람, 또 가족 한 사람 꼭 소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그래서 꼭 투표장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독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언제 이렇게 인사드릴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제 추경, 그리고 선거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서울을 지켜야 되는 그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다음 언젠가 또 번개로 이렇게 노크를 하겠습니다. 아, 언젠가가 아니고 내일이군요. 아, 제가 깜빡했네요. 뭐냐면요, 내일 그 나의 촛불 시사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사회 끝난 이후에 잠시 이제 영화가 어땠는지, 또 영화에 대한 뭐 소감은 어떤지, 이런 뒷이야기들을 좀 듣는 시간을 저희 고민정 TV로 송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몇 시에 하죠? 4시. 4시. 예, 그쯤 하니까 이미 아마 영화는 다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예약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막 얼마 안 남았다고 엊그제 들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고요. 그 시사회 뒷이야기들도 고민정 TV를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